이민수의 경제 토크 김한진 박사님 오셨는데요. 예, 내년에 금리는 정말로 이제 내리는 것일까? 언제쯤 내릴까? 얼마나 내릴까?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내릴까를 얘기하려면 물가가 안정이 됐다라는 전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또 치고서 오르면 뭐 올리거나 그죠? 내리진 않을 텐데 물가는 이제 안정 국면에 접어섰다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네. 물가는 잡히는데 예. 연준도 아마도 예.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조금 더 물가가 추가적으로 잡힐 건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답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위원들은 뭐 더 확실한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네. 그렇게들. 예. 그 표현이 바로 예. 이제 그런 거라는 예, 거죠. 예. 조금 이제 한 발 빼잖아요. 예. 시장은 내년 3월 달에도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인하하쇼. 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밀어붙이는 분위기고 네. 내년 6월에는 뭐 CME 패드워치 선물 시장에서 뭐 거의 한 60%의 확률로 연준 금리 내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금 뭐 베팅하고 있고요. 그럴 정도로 3월에서 내년 한 어쨌든 2분기에 금리 인하가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낙관하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은 발을 왜 뺄까? 그거는 이제 뭐 그냥 페인트 모션일까? 네, 그러니까요. 페이크일까? 아니면 뭐 뭘까라는 건데요. 제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아직까지 지금 2%의 물가 목표에 아직은 조금 도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달할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아진 거지. 예. 네, 그러니까 근원 CPI가 지난달 10월에 4.0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PCE 물가 정확하게는 근원 PCE 물가를 연준이 금과 억조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네.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PC보다도 근원 PC. 네, 근원 예. PCE. 네. 근데 어쨌든 근원 CPI는 4.0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월말에 나오는 근원 PCE 네.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라고 하죠. 네. 근원 PCE 물가는 지난달에 4.2를 9월 달에 3.4를 찍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2%에 근접은 했지만 2%는 아니잖아요. 이거 아직 멀어 보이는데요? 3.4면? 네. 네. 3.4죠. 네. 8월 달에도 3.4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네. 하고 9월 달에도 3.4거든요. 이번 달에도 뭐 한 떨어지면 3.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가까이 왔어.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2.0을 달성한 것은 아님. 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됨.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얼마까지 지켜볼 거냐? 내년 뭐 일단 1분기 정도까지는 지켜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근원 물가가 떨어지려면 두 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거비가 떨어져야 돼요. 네. 주거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는 신호는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모기지 금리가 지금 8%에서 7%대로 약간 떨어지긴 했어도 기존에 미국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 지불했던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3% 정도였거든요. 내외인데 그러면 지금 집을 팔고 다시 신규 모기지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사를 안 하는 거죠. 웬만하면. 그러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주택 공급이 지금 말라 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신규 주택에 의존해야 되는데 신규 주택은 물리적으로 조금 서서히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뭐 몇백만 채를 이렇게 지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집값이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근원 물가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잘 아시는 임금 인플레이션인데요. 서비스업 임금 인플레이션 특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국 기업들이 한 900만 명 정도를 채용 공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한쪽에서는 사람을 자르지만 한쪽에서는 900만 명의 일자리를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아직도 1.5개나 있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네. 거죠. 임금이 네. 떨어질 수 어려운 임금이 거죠.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연준이 생각하는 것 정도로 빨리빨리 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연준 스스로도 조금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위원들이. 네. 올해는 2023년에 뭐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물가와 금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내년에는 어쨌든 경기와 또 금리. 경기는 가로 열고 경기 침체, 금리는 가로 열고 금리 인하 쪽인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내년에는 이제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이 미치겠는데 이게 너무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져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서히 예측 범위 내에서 서서히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네요. 맞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네. 경기가 정상화 정도로 소프트 랜딩하면서 연착륙하면서 물가와 금리가 잡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시기가 적정한 시기에 도래하는 이제 그러한 황금 조합이 주식시장에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요. 네. 이제 그게 조금 뭐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게 이게 경제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좀 생물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자면요. 지금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행들이 열일하고 있다. 네.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 음.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비롯해서 민간 쪽에서의 약간 그 연체율이 은행에 대한 연체율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가령 크레딧 카드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팬데믹 빵 터졌을 때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고용이 조금 더 안 좋고 금리가 조금 더 서서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조금 취약계층 약간 뭐 한계 기업들 이런 쪽에서 자금이 엉키면 연체율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연체율이 더 올라가면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대출 좀 더 강화해야 되겠는데 깐깐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상업용 부동산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계 부분에서 또 기업 부분으로 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옆 은행이 대출을 깐깐히 했네. 그러면 우리도 깐깐히 해.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신용 경색이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경제가 굉장히 스테디하고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보다는 갑자기 어느 시점을 지나서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쪽에서 위험이 없느냐 100%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다시 원론 질문으로 돌아와서 물가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세대로 한 뭐 아주 조금씩 떨어져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한 3.8, 3.7까지 떨어지고 그런데 실업률은 거의 안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이거는 조금 모순된 그런 상황이죠. 네. 금리를 결국에는 조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보하는 게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내년 하반기나 9월 달 이후로 내린다면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년 상반기는 경기가 너무 좋다. 아직까지도. 네. 소위 부러지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 물가는 잡힌다. 그런데 경기가 경기가 약간 식긴 하지만 과열해서 정상으로 식는 거지 침체로 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들의 S&P 500 기업들의 특히 뭐 빅테크라든지 이런 주요 종목들의 실적은 괜찮다. 네. EPS 짱짱하다. 이러면 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죠.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도. 그렇죠. 금리를 이제 적어도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거는 좋은데 네. 이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그 컨센보다도 일부 IB나 이런 쪽에서는 3월에 할 수도 있어. 우리는 박수치면서 그래 빨리 내려. 근데 이게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네. 아니고 지금 컨센은 어쨌든 페드워치 기준으로 하면 내년 한 5월쯤. 네. 그리고 내년 연간 한 100bp 정도. 네, 4번 정도 그렇게 25bp씩.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사님. 네, 저는 뭐 주식시장이랑 연결해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한 9월 정도에 나오면 상반기 주식시장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95년에서 2000년 사이가 그랬거든요. 네. 물가가 안 떨어지고 연준이 금리를 살짝 내렸다가 예. 그 다음에 안 내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닷컴 버블 직전에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안 떨어지고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시켰지만 주가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달렸거든요. 그게 이제 골든 패스죠. 굉장히 좋은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네. 좋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항상 이제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금리 얘기도 좀 이어서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거든요. 3.5%로 이제 꽤 몇 차례 지금 한 대여섯 차례 지금 동결을 해 왔는데 다행스러운 건 미국이 더 올렸으면 사실은 우리도 쭉 쫓기는데 그죠? 네. 멈춘 상황인데 그럼 우리도 내년에는 이런 추세를 보면 지금보다는 금리를 좀 내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컨센서스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내년 상반기에 먼저 내릴 거다라고 이제 지금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예.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게 여전히 200bp 2% 포인트의 기준금리 한미 차이가 있죠. 네, 3.5에 5.5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200bp의 차이 때문에 지금 환율이 잘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잘 안 떨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뭐 수입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한국은행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금 가계부채도 못 잡았고 환율도 못 잡은 상태에서 미국보다 금리를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경기가 내년에 혹시 또 안 좋아질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쿠션도 적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약간 좀 진퇴양난 약간 뭐 이렇게 잘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전 세계 경기가 올해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기가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많이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국이 내릴 게 거의 확실한다면 한 분기 정도 먼저 내릴 수는 있지만 미국보다 더 금리 인하폭을 더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미국이 저는 9월 정도에 한번 내리고 내년도에 12월에 한번 내릴 거로 지금 저는 약간 소수설인데요. 네네.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내년 한 6월 정도에 25bp를 먼저 인하하고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그리고 내년 뭐 한 11월이나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한번 또 추가 인하한다면 그래서 미국과 같이 한 50bp 정도는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금융시장도 사실은 뭐 여러 PF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은 물 밑에 좀 잠겨져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려스러운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법은 정책으로 눌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정책으로 아무리 눌러도 금리 튀어오르고 뭐 이 대화는 안 되고 이러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금리가 좀 떨어져 주는 게 답인데. 그죠? 그게 좀 봉합이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우리도 물가가 높잖아요. 물론 뭐 유가라든지 네. 고환율 이런 건데 그죠? 그런 네. 것도 우리도 물가보다는 조금 지금보다는 덜 수 있겠네요. 네. 내년도에 뭐 물가가 좀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금리를 앞서 말씀드렸지 금리를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네. 물가가 좀 적게 잡히는 좀 더디게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전력요금도 좀 완전히 정상화하지 않고
또 천연 가스 요금 네.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뭐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네.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네. 그런 게 좀 소비자 물가에 내년도에도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3.8%의 소비자 물가는 미국보다도 높은 상태고 좀 어정쩡한 상태죠.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물가가 좀 속시원히 떨어지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경기가 그렇게 올해와 비슷한 약간 저성장 경제가 지속된다고 해도 약간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는 구조적이라고 하면 금리를 일단 이번 금리 인상 기간에 좀 적게 올린 그러한 대가를 조금 지불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내년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 요인들이 조금 잠복해 있다. 그리고 또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네.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쉽게 물가가 완전히 잡히는 시기는 뭐 내년보다는 조금 더 뒤로 네. 미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와 금리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이 페드워치 기준으로 한 5월쯤 6월쯤 있고 시장에서는 그보다 빨리 3, 4월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김한진 박사님은 오늘 소수 의견으로 그보다 좀 더 늦게 물가가 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또 나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통 정리가 됐고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